1973년 석유 수출국들이 밸브를 잠그자 전 세계 경제가 멈춰 섰습니다.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멈춰선 공장, 폭등하는 물가. 단 하나의 자원, 단 하나의 결정이 문명을 흔들어버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정교한 방식으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한 외교 갈등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는 총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권력 재편을 두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즉각 반박합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둘 다 굳이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적국과의 협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협상이 새어나가는 순간 내부 반발이 터지고 판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SNS에서, 심지어 행사장까지 가서 반복합니다.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 이란은 핵까지 포기할 것이다.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협상이 안 되면 폭격을 계속할 것이다. 협상과 위협을 동시에 공개한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의도적인 신호 발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 발언 자체가 협상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메시지라면요? 국제 유가는 하루에 5%만 움직여도 시장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최근 중동 긴장 이후 유가는 65달러에서 110달러를 넘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이 재배치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보죠. 석유는 현대 경제의 혈액입니다. 혈액 가격이 오르면 몸 전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누가 이 흐름을 통제하려 할까요?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시장, 금융 시장, 그리고 유권자 심리까지 동시에 겨냥한 복합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란의 반응입니다. 이란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회 의장, 외무부, 군 관계자까지 총동원해서 반복적으로 부인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절대 이직 안 해 라고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경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가장 크게 부인할 때 가장 깊은 거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뉴스는 협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게임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누가 더 강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돈의 흐름을 통제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조용한 게임을 깨버리려는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왜 이 타이밍에 판을 뒤집으려 하는 걸까요? 이상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란의 반응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집단적 방어 행동에 가깝습니다. 의회 의장, 외무부, 군까지 동시에 나서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협상은 없다. 완전한 가짜 뉴스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죠.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치에서 정보는 항상 계층적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일수록 가장 강하게 숨겨집니다. 그런데 이란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강하게 보여주며 부인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강경하게 부인 화살표 내부 민심 안정 뒤에서는 실무 접촉, 화살표 실제, 협상 진행, 이걸 금융시장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업이 대형 인수합병, M&A를 준비할 때 공식적으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이미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주가가 움직이고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도 같은 상황입니다. 협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실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봐야 합니다. 이란 당국은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입장이 바뀝니다. 직접 협상은 아니지만 간접 대화는 있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완전 부인 화살표 부분 인정, 이 흐름은 협상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과 협상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만약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결국 미국에 굴복한 거 아니냐. 그 순간 정치적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끝까지 부인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은 협상을 원하지만 자국민에게 공격받을까봐 말하지 못한다. 이 발언은 단순한 압박이 아닙니다. 상대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이건 추측이 아니라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흐름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미국 대 이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보를 숨기려는 쪽과 정보를 이용해 압박하는 쪽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숨기고 누군가는 그 정보를 흘리면서 가격을 움직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도 같습니다. 뉴스는 협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가스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 시장은 항상 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협상이 진짜라면 가장 급한 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이 게임의 진짜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란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협상을 숨기고 있을까요? 답은 외교가 아니라 경제 붕괴입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란 내부는 사실상 시스템이 무너지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지표는 환율입니다. 공식 환율은 달러당 42,000 리알. 그런데 암시장에서는 142만 리알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30배 차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1달러를 은행에서는 1,300원에 사고 길거리에서는 4만 원에 사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통화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통화는 국가의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최대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했고 결국 인출이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지 못하고 은행도 돈을 내줄 수 없는 상황. 이건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죠. 국가의 돈과 은행이 동시에 무너지면 그 다음은 무엇이 무너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권입니다. 실제로 이란 전역에서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뿐 아니라 시라즈, 이스파한 같은 지방 도시까지 번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위의 성격입니다. 단순한 경제 불만이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고 과거 왕정 시절을 그리워하는 상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 시위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과 협상 중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굴복했구나. 그 순간 정권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선택합니다. 겉으로는 끝까지 부인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협상을 진행한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란은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접 대화는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한 부정에서 부분 인정으로 이동했다는 건 이미 협상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움직일까요? 단순히 경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부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내부를 통제해서 버틴다. 외부 자금을 끌어와서 버틴다 지금이라는 첫 번째 옵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금은 60% 이상 올랐고 임금은 거의 동결됐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즉,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여기서 게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더 이상 이념 대 이념의 싸움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생존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다른 플레이어가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누군가는 이 협상이 성공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협상 자체를 깨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판을 가장 빠르게 읽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3월 초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정밀 타격합니다. 단순 공격이 아닙니다. 30곳이 넘는 저장고가 동시에 폭격됐고 정유시설까지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 규모가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거의 정확하게 맞물려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공격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란과의 휴전이 아닙니다. 이란 정권 자체의 약화 혹은 붕괴, 특히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가 완화되고 이란은 다시 돈을 확보합니다. 돈이 생기면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되고 동시에 핵 개발도 다시 가속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판 자체를 깨버린다. 여기서 군사 전략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석유 시설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현금 흐름 그 자체입니다. 기업으로 비유하면 공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는 계좌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란 경제의 핵심은 석유입니다. 수출이 막히는 순간 정부 재정은 바로 붕괴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지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더 교묘한 의도가 있습니다.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은 거의 확실하게 보복에 나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협상은 자동으로 깨집니다. 실제로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전개됩니다. 이란은 즉각 방역에 나섭니다. 카타르 LNG 시설, 사우디 정유 시설, UAE 가스전까지 공격이 이어집니다. 중동 전체가 순식간에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시장에 반영됩니다. 브렌트 유가가 하루 만에 5% 상승, 유럽 가스 가격도 급등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죠. 에너지 가격이 움직이면 무엇이 따라 움직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석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기준 가격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생산비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이건 도미노가 아니라 연쇄 폭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이 공격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진실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입장과 상관없이 움직였다는 것. 이건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닙니다. 동맹국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독립적인 전략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향. 그리고 이 순간 이 게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단순한 국가 간 갈등이 아닙니다. 협상을 원하는 세력 대 협상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세력의 충돌, 그 중심에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제 시선을 트럼프로 옮겨야 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지금 세계의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만 터져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폭탄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전쟁 전 배럴당 $65였던 유가는 단기간에 $11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2.9에서 $3.6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갤런 $3.5. 이 선을 넘으면 미국 유권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생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보죠. 주식시장이 10% 떨어지는 것보다 주유소 가격이 20% 오르는 게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왜일까요? 주식은 선택이지만 기름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정치적 트리거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그걸 보여줍니다. 전쟁 전 미국 소비자들은 1년 뒤 유가 상승률을 약 10%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그 예상치는 무려 43%로 뛰어올랐습니다. 공포가 4배 이상 커진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죠.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전체가 둔화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건 절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폭탄은 중간 선거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중간 선거는 사실상 대통령의 성적표입니다. 여당이 패배하면 남은 임기는 거의 레임덕 상태에 들어갑니다. 법안 통과는 어려워지고 정책 추진력도 급격히 약화됩니다. 그럼 유권자들은 누구를 탓할까요? 단순합니다. 대통령입니다. 특히 물가가 오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장바구니 가격이 올라가면 그 책임은 바로 정치로 연결됩니다. 트럼프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행정부가 바로 이 문제로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유권자에게는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비싸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폭탄,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이란 내부의 권력 공백. 최고 지도자의 사망 이후 이란 권력 구조는 사실상 중심을 잃었습니다. 군, 정치, 종교 권력이 동시에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권력 공백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친미 성향 인물이 올라오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경 반미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전쟁은 더 깊어집니다. 이건 주식시장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의 CEO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후임이 누구냐에 따라 주가가 급등할 수도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 48시간 최후 통첩이라는 강수를 던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공격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감 직전에 이란이 반응합니다. 대화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압박, 화살표 반응, 화살표 협상, 이 패턴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게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닙니다. 시간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누가 더 빨리 결정을 내리느냐,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심에 이미 한 명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게임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란 내부에서 그리고 미국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이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겉으로 보면 그는 전형적인 강경파입니다. 미국을 향해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국가주의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조국 아니면 죽음이다. 이게 그의 공식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강경파 인물을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을까요? 이해하려면 그의 이력을 봐야 합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 경찰청장, 테헤란 시장, 그리고 현재는 의회 의장, 군, 치안, 행정, 정치까지 국가 권력의 핵심 축을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그는 3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보통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선거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권력이 재편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는 표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결망과 협상 능력입니다. 그리고 갈리바프는 정치, 군, 종교, 엘리트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가 왜 떠오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이중성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반미 강경파.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 국가로 이동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유시란 권력층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국민에게는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체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은 걸까요? 이념일까요? 종교일까요? 아닙니다. 권력과 경제적 특권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파고든 지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협상 파트너는 가장 강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리바프는 바로 그 조건에 맞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강경하게 발언하면서 내부 지지층을 결집하고 뒤에서는 협상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교한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기업으로 비유해 보죠. 겉으로는 경쟁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논의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자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리바프도 같은 구조입니다. 반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인물.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를 단순한 협상 상대가 아니라 차기 권력 후보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누가 다음 이란을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갈리바프 입장에서도 이건 기회입니다.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최고 권력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공짜 거래는 없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란은 충격적인 요구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협상의 표면 아래를 봐야 합니다. 이란이 내놓은 요구 조건들은 처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군 기지 철수, 전쟁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허용, 제재 전면 해제. 겉으로 보면 거의 비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조건을 일부러 내걸었을까요? 답은 협상 기술에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앵커링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살 때 실제 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처음에는 800만 원을 부릅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그 기준이 생기면 최종 협상은 1,200만 원 근처에서 끝납니다. 즉, 처음에 던진 숫자가 전체 협상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란도 정확히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황당한 조건 6가지를 던져놓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표 하나를 노립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동결 자금 해제. 현재 이란은 미국 제재로 인해 해외에 묶여있는 자금이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돈은 존재하지만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보죠. 계좌에 돈이 있지만 카드가 정지된 상태와 같습니다. 장원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0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이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요구하고 실제로는 돈을 풀어내는 것. 왜냐하면 이 돈 하나로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붕괴 직전의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율 폭등, 뒤로 물가 상승, 은행 시스템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외부 자금이 들어오면 일단 숨통이 트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서 보상을 받아냈다. 즉,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스토리가 실제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정치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기업이 적자를 내도 미래 성장 투자라고 말하면 주가는 오르기도 합니다. 이란도 같은 구조입니다. 실제 목적은 생존이지만 겉으로는 승리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리바프에게 이 돈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를 안정시킨 지도자라는 이미지. 이건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권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즉, 돈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권력으로 변환되는 도구입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거래는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동결 자금을 일부 풀어주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선택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이란은 돈이 필요하고 미국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협상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이 거래는 너무 민감합니다. 직접 만나서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중개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동 이야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지만 이미 당신의 일상은 이 전쟁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기름값입니다. 전쟁 전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1,900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00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미 110달러를 넘었지만 국내 가격에는 2주에서 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이미 지난 가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른 가격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트럭, 운송비 상승, 화살표 공장, 생산비 상승 화살표, 소비자 가격 상승, 이 구조가 이어집니다.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기준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서 혈액 가격이 오른 것과 같습니다. 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겹칩니다.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해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유가 상승 플러스 환율, 상승 이중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타르 LNG 시설 공격 이후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가스는 전기, 난방과 직결됩니다. 이후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겨울에는 난방비로 직접 체감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중동의 전쟁이 당신의 지갑을 흔들까요?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단 하나의 길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 약 33km의 좁은 바닷길. 이곳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부터 30%까지가 이동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협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목줄입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히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 자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일부 유조선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해운 보험료와 운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 비용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즉, 이 전쟁은 이미 당신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에너지 가격과 선거 압박 속에서 빠른 협상을 원합니다. 갈리바프는 권력을 잡기 위해 거래를 활용하려 합니다. 파키스탄은 전쟁이 번지기 전에 불을 끄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모든 협상을 깨려 합니다. 여기서 핵심 모순이 발생합니다. 다른 세 나라는 협상이 이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은 협상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판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공격은 더 과격해지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전형적인 치킨 게임입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핸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단순히 뉴스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변화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이런 전환기에는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습니다. 당신은 어떤 쪽에 서게 될까요? 조용히 시작된 이 변화는 곧 더 큰 파도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더 원주 후,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로 더 원주 후, shape the future.